언젠가 아이가 맑은 눈으로 죽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바로 이 깊고 중요한 대화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순간 말이죠. 아이의 이런 돌발 질문에 우리는 순간 당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요, 아이의 세상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라고 해요. 아이가 처음으로 삶의 경계, 그 너머를 경범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 거대하고 낯선 개념이 어떻게 싹트기 시작하는지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아이들은 세상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알아가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 또 시간의 흐름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때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잠깐 놀러 갔나? 하는 수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구나 하는 쪽으로 확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아이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은 아주 낯선 감정을 불러오는데요. 바로 상실감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이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깊고 서늘한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고 낯선 개념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질문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 아이의 표정 좀 보세요. 왜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이요, 절대 죽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가장 건강하고 순수한 탐험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탐험인 셈이에요. 아이는 질문이라는 도구를 써서 자기만의 이해의 지도를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개념의 산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불가역성입니다. 이건 뭐랄까, 한번 터트린 풍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잠을 자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사건이라는 걸 처음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비기능성인데요. 죽음이 영원하다는 걸 넘어서 이제 그 물리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느낄 수 없다는 것. 모든 생명 활동이 완전히 멈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죽음이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친구,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언젠가는 겪게 되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아이가 똑같은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대화의 깊이와 방식을 조절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대화의 무게를 좀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그림책들이죠. 솔직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에이, 고작 그림책 한 권이 죽음이라는 이렇게 거대한 산을 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하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요,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 진행한 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바로 5분의 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배운 아이들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죽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5가지 하위 개념, 그 모두에서 이해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추상적인 개념에 구체적인 옷을 입혀준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일어난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을 짚어주네요. 그림책은 아이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말을 걸었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이들은 안정을 찾았어요. 지식과 위로, 두 마리 토크를 다 잡은 거죠. 결국 그림책이든 뭐 어떤 훌륭한 도구든 그건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지팡이를 짚고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 바로 우리 부모의 존재 그 자체겠죠. 우리의 역할은 정답을 척척 알려주는 척척 박사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모습처럼 그저 아이가 길을 잃고 두려워할 때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솔직하지만 단순하게 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은 틀린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꼭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괜찮은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아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나는 내 아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질문 앞에서 기꺼이 함께 있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